네, 안녕하세요. 통통테크 구독자 여러분, 다인입니다. 요즘 이보다 더 뜨거운 감자인 차량이 없습니다. 바로 아이오닉 5 시승을 하러 왔는데요. 사전 계약 하루 만에 무려 25,000여 대가 계약을 하는 등 그 인기를 증명했지만 그 이후에 공개되는 하나하나의 정보들로 많은 분들의 아쉬움을 사고 있는데요. 이 뜨거운 아이오닉 5, 삼켜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되시죠? 저와 함께 확인해 보시죠. 출발하기 앞서서 사이드 미러와 시트를 저에게 맞춰야겠죠. DSM, 디지털 사이드 미러인데요. 말 그대로 이제 거울 대신에 디지털 카메라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. 지금 접혀 있어서 한번 펼쳐볼게요. 생각보다 많이 접히는 느낌은 아닙니다. 그런데 이게 접었을 때 여러분 소리 한번 들어보세요. 이렇게 글라스에 원래 부딪히게끔 설계가 된 건가요? 아닐 것 같은데? 좀 폴딩각이 작고요. 주차할 때 좀 신경이 많이 쓰이실 것 같습니다. 왜냐하면 이 안에 또 카메라가 굉장히 비싼 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. 사용감은 이따가 주행을 하면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시트는 제가 평소대로 좀 조정을 이미 해놨는데요. 계속 지금 조금씩 만지고 있거든요. 왜 평소랑 좀 다른 느낌일까 생각을 해보니까 EGMP 플랫폼 때문인 것 같습니다. 아무래도 이 차체 전반적으로 좀 하향 조정이 됐죠. 그래서 제가 자꾸 낮게 있는 듯한 느낌이 들고요. 엔진이 없어지면서 공조장치가 엔진룸 쪽으로 들어갔죠. 그래서 대시보드 전체 부피가 작아졌고 그만큼 오버행도 짧아졌고요. 이 1열 칵핏이 전체적으로 앞으로 이동을 한 건데요. 제가 뭔가 자꾸 좀 앞에 나가 있는 느낌이 듭니다. 이게 바로 그 플랫폼의 변화가 체감이 되는 부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. 바로 목적지 설정을 하고 이제 이동을 해 볼게요. 이 클러스터와 이 디스플레이 커졌습니다. 12.3인치로 커졌고요. 하나로 통합이 됐습니다. 심리스 디자인으로 깔끔하고요. 그리고 이 왼쪽에는 또 이 마그네틱 패드라고 해서 사진이라든지 그날 해야 할 메모장들을 여기 붙여놓는 칸도 준비되어 있는데요. 출발을 하려는데요. 이 컬럼형 변속 레버 정말 궁금했습니다. 저도 처음 사용을 해보는 건데요. 아무래도 이 센터 콘솔 박스에 다이얼식이라든지 기어 노브 형태로 우리가 변속을 해왔잖아요. 그런데 이 아이오닉 5에서 콘솔이 앞뒤로 이동이 가능해지면서 이 변속이 컬럼형으로 스티어링 휠 이 뒤쪽으로 위치가 이동을 한 건데요. 많은 분들이 불편하실까봐 걱정을 하시던데 이 다이얼식은 오른쪽 왼쪽으로 조작을 해야 되잖아요. 그런데 이 컬럼형은 앞뒤로 조작을 하는데 오히려 주행 방향과 같이 드라이브 앞쪽은 시계 방향으로 또 후진은 뒤쪽으로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돌리면 돼서 훨씬 더 저는 헷갈릴 염려가 없을 것 같고요. 적응만 하신다면 금방 편하게 이용하실 것 같습니다. 주차장 길을 회전을 계속 해보고 있는데요. 아까 플랫폼 얘기를 잠깐 드렸지만 이 축간 거리가 3m가 무려 그만큼 굉장히 길어졌다고 할 수 있죠. 아무래도 안정적이어지고 공간 활용도가 넓어져서 조금 유리하다는 장점은 있지만 이게 길어짐으로써 이렇게 회전을 할 때 조금 민첩하게 선회를 할 수 없는 단점이 있습니다. 좁은 골목길 많이 이용하시거나 유턴을 하시거나 해야 될 때 좀 초보자분들은 많이 어려워 하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. 이 GMP 플랫폼 특성을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. 아무래도 전기차에서 가장 중요하고 또 예민하고 비싼 부품인 이 배터리가 가운데 아래쪽에 배치가 된 건데요. 그래서 앞이나 뒤쪽에 이제 배터리가 있는 것보다 훨씬 무게 배분이 유리해졌겠죠. 그래서 가속이라든지 코너링이라든지 그런 주행 상황에서 훨씬 더 좋은 주행 성능을 낼 수 있다고 합니다. 또 이 제로백 5.2초 현대차에서 재차 강조하는 거 들어보셨죠? 물론 제가 타고 있는 차량은 2륜 구동이기 때문에 8초대를 기록하는 걸로 아는데 5.2초
대단한 숫자죠. 그래서 제가 제로백을 시연할 수는 없지만 지금 급 가속을 계속해서 해보고 있는데요. 확실히 전기차, 조용하면서 가속감 엄청나고요. 또 토크도 바로바로 올라와 주기 때문에 참 전기차의 장점을 잘 살린 부분 같습니다. 그래서인지 이제 드라이브 모드 변경을 많이 해라 라는 의도로 이 드라이브 모드 변경 버튼도 휠 왼쪽 아랫부분에 따로 버튼이 생겼습니다. 이것도 이용하시면 재밌게 운전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이 DSM 카메라가 들어가면서 장점이 거울보다 훨씬 정확하고 왜곡이 적고 또 화각이 넓어서 사각지대가 많이 줄어든다는 게 장점이죠. 사각지대 정말 많이 줄어들었습니다. 측면 상황이 바로바로 들어오고요. 주행하면서 앞에 도로 상황을 확인하기에도 바쁘고 또 헤드업 디스플레이도 봐야 되고 또 이 내비게이션도 봐야 되고 그런데 이 DSM도 봐야 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정보가 너무 많아서 살짝 운전 집중도가 떨어질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. 좋은 점은 일단 기존 사이드 미러를 보기 위해 제 시야를 트는 각보다 훨씬 작은 각도를 틀어서 이 측면 상황을 볼 수 있다는 건 장점인데요. 시야가 살짝 떨어진다는 점은 또 약간 아쉬운 부분으로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제가 정말 멋지다고 생각했던 부분은요. 현대차가 재차 강조하는 게 지속 가능성이라는 가치관이잖아요. 이번에 내장 소재도 친환경적으로 바뀌었다고 하는데요. 이 가죽 시트 그리고 도어 암레스트 부분은 플라스틱 페트병을 업사이클링 했고요. 이 헤드라이닝, 글롭 그리고 플로어 카펫 같은 경우에는 사탕수수 추출물을 이용했다고 합니다. 또 그 밖에도 여러 식물성 오일을 이용하려고 노력을 했다는데요. 그래서 광고에서 새 차 냄새가 안 난다라고 하시던데 물론 시승차여서 많이 노력을 하셨겠지만 실제로 새 차 냄새가 거의 안 납니다. 그래서 좀 놀랍고요.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이오닉5의 이제 차주가 된다면 좀 자부심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. 왜냐하면 전 세계적으로 친환경 시대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또 분명 전기차 시대가 올 수밖에 없는데요. 그런 시대에 내가 발맞춰 나가고 있고 또 어쩌면 이끌어 나간다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그런 자부심도 한몫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. 이거 꼭 말씀드리고 싶었는데요.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 하실 만한 이 콘솔 박스, 바로 그 이름하야 유니버셜 아일랜드입니다. 제가 평소 그냥 일반 콘솔처럼 가장 앞에 위치를 시켜놓고 주행을 해보고 있는데요. 만약에 내 소지품을 찾아야 하는 상황이 왔다. 그러면 이 콘솔 가운데에 빈 공간이 있거든요. 여기에 제 가방을 놔뒀습니다. 제가 소지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. 짜잔! 제 따끈따끈한 이제 사원증인데요. 이렇게 제 소지품을 찾기가 굉장히 편하다는 게 느껴집니다. 아무래도 차량에서 이제 짐을 보통 조수석이나 또 이제 뒷자리에 많이 두시잖아요. 그러면 앞에 상황을 보면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손을 막 뻗고 또 뒤쪽은 손이 안 닿고 이런 애매한 상황이 벌어지기 마련인데 이 수납 공간이 생각보다 굉장히 넓어서 필요한 것들 여기에 두시면 뭐 톨게이트비를 내거나 주차비 정산하거나 또 급하게 소지품을 찾아야 할 때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지금 정차 중이라서 콘솔 이 유니버셜 아일랜드를 좀 뒤쪽으로 이동을 시켜 볼게요. 이게 이 컵홀더 뒤쪽으로 레버식으로 이동을 시킬 수가 있거든요. 이렇게 단계식으로 걸려서 넘어가는 형식이고요. 가장 끝까지 밀었을 때 공간이 생각보다 넓습니다. 이 공간 어떻게 사용하면 잘 사용했다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을까요?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잘 떠오르지가 않더라고요. 여러분들은 이 공간을 어떻게 활용을 하면 좋을지 아이디어가 있으시다면 저에게 꼭 공유를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. 조수석 분들이 이제 다리를 편안하게 벌리시고 앉을 수 있을 것 같고요. 근데 어떤 소지품을 놓기에는 좀
잡아주는 장치는 없어서 옆으로 쏠리거나 무언가를 흘릴 수 있거나 하는 우려는 좀 있을 것 같네요. 이 아이오닉5 사전 계약하신 분들 중에 캠핑족, 차박, 차크닉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. 아무래도 V2L, 이 Vehicle to Load 기능 때문인 것 같은데요. 이 차에 저장되어 있는 전기로 다른 전자제품을 이용할 수 있는 거죠. 최대 소비 전력이 3.6kW라고 하는데 이 수치가 좀 가늠하기 어려우시죠? 일반 노트북이 40W고요. 또 캠핑용 히터 같은 경우는 600W 이렇게 각각 전자제품이 다른데요. 이 배터리 용량이 72.6kW니까 만약에 V2L 기능을 70%까지 이용을 하겠다라고 설정을 하시면 50.8kW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. 그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반 노트북 40W짜리 이용한다면 무려 1200시간 이상을 사용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. 이 시트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. 1열은요 릴렉션 시트로 이 무중력 상태까지 리클라이닝이 되고요. 레그 레스트까지 있습니다. 그래서 아까 제가 시연을 해봤는데 굉장히 편안하고 또 이 비전 루프까지 함께 쳐다보면서 쉬니까 아 이래서 거실이라는 표현을 쓰셨구나 라는 게 이해가 됐고요. 2열 같은 경우에는 최대 135mm를 앞뒤로 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짐이 많으실 때나 혹은 뭐 아이와 같이 탑승을 할 때 최대한 앞으로 당겨놓고 이제 교류를 하시면 좀 편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. 예를 들면 아이가 울면 이렇게 좀 더 가깝게 달래줄 수도 있고 또 짐이 많으면 짐을 또 손쉽게 꺼내실 수도 있고 그런 장점이 확실히 있는 것 같고요. 또 이런 설정을 매번 새롭게 맞추기는 불편하잖아요. 그래서 이 아이오닉5에 전자석 메모리 시스템이 있습니다. 그래서 가족들과 함께 탑승하실 때, 혼자 탑승하실 때 나눠서 설정을 해놓으시면 훨씬 유용하게 사용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가장 중요한 주행거리 얘기를 해보겠습니다. 현재 공개된 이 아이오닉5 후륜구동 모델의 경우 429km라는 환경부 인증 결과가 나왔습니다.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요. 이게 바로 후륜구동 그리고 19인치 휠 기준이라는 겁니다. 그러니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옵션 트림 중에 가장 낮은 단계에 속하는 건데요. 여기서 만약에 AWD, 사륜구동을 선택하고 또 20인치 휠을 선택하게 된다면 주행거리는 더더욱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. 게다가 아직 출시되지 않은 지금 이 롱레인지 모델보다 조금 더 작은 용량의 배터리를 가진 이제 스탠다드 모델의 경우에는 더더욱 주행거리가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. 많은 분들이 이 EGMP 플랫폼이 공개가 됐을 때 현대차에서 500km 이상 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말을 해놨어서 그에 준하지 못하는 주행거리가 결과가 나와서 아쉬움을 사고 있는데요. 일단 공개된 이 429km로 말씀을 드리면요. 저희 회사가 있는 이제 서울 광화문에서 부산 해운대까지가 413km더라고요. 그러니까 수치상으로는 갈 수 있지만 뭐 난방 혹은 이 에어컨을 이용하고 또 전자제품을 이용하고 또 저의 이제 주행 운전 환경에 따라서 또 넉넉하게 갈 수 있는 거리는 아니죠. 분명 중간에 결국에 휴게소를 한번 들리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. 그래서 제가 이 휴게소에 들려봤습니다. 아이오닉5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이제 400V에서 800V로 초고속 충전 시스템을 도입을 했습니다. 이 800V의 경우 상온에서 18분 동안 충전을 하면 10%에서 80%까지 무려 70%를 충전할 수 있는 초급속 충전 시스템인데요. 이 수치가 과연 진짜일지 바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. 이거 한번 그립 해보시겠어요? 네. 이게 터치형 패널이어서 이거를 누르시면 내려오거든요. 이거요? 네, 그 화살표를 내리면 내려오면서 이렇게 네네네네. 이동하시면 되고요. 힘이 필요하군요. 네, 그래도 조금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. 네.
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보면 네. 60에서 70까지 10%를 충전하는데 4분이 걸린다는 네, 맞습니다. 말씀이시죠? 상단에 보시면은 이 블루라이트가 아, 그 옆에 네. 같은 경우에는 풀 차징이 되어 있죠. 네, 근데 네. 저희는 충전이 들어가면서 불빛이 조금 감소했어요. 네. 이게 저희 차량의 그 충전 정도를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. 62%만큼 불이 들어오는 건가요? 아, 정확합니다. 그래서 그 덕분에 저희가 만약에 밖에서 뭐 전화 통화를 하다가도 네. 아니면 건너편에 카페에서 커피를 한 잔 타오더라도 좀 직관적으로. 네, 멀리서도 직관적으로 저희가 충전 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는 그러한 또 장점이 있습니다. 오, 70%, 18분. 충전이 완료되었습니다. 다음 버튼을 눌러주세요. 근데 저 궁금한 거 있는데요. 궁금하네요. 8분 동안 70%가 들어가잖아요. 예, 맞습니다. 근데 이거는 집에 4분 동안 10%가 들어가는 거예요? 10에서 50%가 진짜 최대고 이제 거기서 이제 조금 준하는 것이 이제 50에서 80 그리고 80에서 100%가 아까 얘기했듯이 배터리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. 그럼 배터리 잔량에 따라서 좀 충전 속도가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네요. 네, 맞습니다. 네, 이렇게 800V 초급속 충전을 해봤는데요. 저희가 이제 10%를 충전을 했는데 총 충전 시간이 4분이 나왔고요. 9.1kW가 충전이 됐다고 이제 나왔습니다. 저는 이제 비례해서 충전이 되는 줄 알았는데 배터리 잔량에 따라서 또 외부 온도에 따라서 이제 충전 속도가 조금 달라지는 결과가 나왔습니다. 아무래도 이 전기차 자체가 또 배터리 자체가 외기 온도에 예민한 만큼 달라질 수밖에 없는 부분일 텐데요. 분명 이 외기 온도에 따라서 성능에 관련해서 테스트를 많이 하셨을 텐데 그 부분도 좀 정확하게 명시를 해주셨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드는 부분입니다. 네, 현대자동차의 공식 전기차 브랜드 첫 모델인 아이오닉 5 어떠셨나요? 제가 오프닝 때 뜨거운 감자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시승을 해보니까 공간 활용도 또 주행 성능 같은 경우에는 정말 뜨겁다라고 평을 하고 싶고요. 반대로 이제 주행 거리 또 충전 조건 같은 경우에는 다소 아쉬운 부분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. 이 뜨거운 아이오닉 5 삼켜보고 싶으신가요? 아니면 반대이신가요? 여러분들의 의견 정말 궁금합니다. 그럼 저는 다음 주에 또 만나요. 안녕!